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세무 공무원들이 금괴나 차량을 몰수하는 장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나라에 몰수된 금괴로부터 이제 명품 가방, 외제차들 다 어디로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흥미롭지만 이 복잡한 경공매 세계를 안내해 주실 경공매 길잡이 김재필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필입니다. 네, 지난주 경매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시간. 하는데 사실 이제 경매는 많이들 좀 또 평상시에 그런 용어도 좀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공매라는 거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해서 공매가 뭔지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흔히들 우리가 경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경쟁해서 매각시키는 경쟁 매각 그룹이고요. 네. 공매라는 것은 그 물건에 관련된 모든 사양을 공개해서 매각하는 공개 매각 그러는데 공매는 주로 국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물건의 그 정의는 부동산, 그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모든 걸 갖다 우리는 물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특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죠. 특히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두 번째는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예. 현금 납부를 못했을 때는 국세 물납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물건 부동산들 특히 그 폐교된 그 학교 아하, 그리고 예, 국방부가 이전했던 이런 군 토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첫째는 임대를 하게 됩니다. 예. 임대를 하다가 유지, 보수,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걸 갖다 우리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국민들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자, www.onbid.co.kr 이걸 갖다는 온비드, 네. 즉 온라인 비딩 시스템 전자입찰입니다. 예.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어떤 물건이 공매에 나와 있는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예전부터 국가의 재산을 불화받으면 저렴하다. 예,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국가의 재산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매각하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간보에 등재를 하고 매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공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세금 안 내서 이렇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몰수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폐교라든지 이런 것 말씀 듣다 보니 그런 것들이 공매에 나올 수 있겠구나 싶은데 조금 이렇게 실제 공매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주신다면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럼 많은 부동산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나 국민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네. 공개 매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부동산이 없었을 때는 그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유가증권 주식이라든지 네. 또는 요즘 유행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금덩어리 또는 골프 회원권 또는 이런 다양한 그 물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압류해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 매각을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아주 세계 유명 이런 의류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매에 나오고 있고 또 명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 사이트에서 많이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또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궁금해지는데 예시로 좀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는 손쉽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예. 할 수 있는 게 요즘 그리고 가격이 매주 상승하는 게 금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온비드 사이트를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의뢰를 한 금괴와 그리고 고가의 명품 시계가 있는데요. 예. 네.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에서 공매가 진행됩니다. 자, 제가 아침에 오면서 금거래소의 시세를 검색해봤더니요. 오늘 그람당 76,397원.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이것을 37.5g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10돈이라 그러거든요. 예. 한 돈에 3.75g이기 때문에 자, 이 골프공이 지금 감정 가격이 사이트에 나오죠. 283만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감정돼 있는가? 이건 과거의 시세입니다. 과거 시세. 지금 보면은 네. 골프공 그리고 뭐 거북이 그리고 뭐 황금시계 열쇠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는 총 15건을 2022년 10월 31일 날 이렇게 감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 지금에서는 이 시세가 과거의 시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 시점과 현재 매각한 시점에 시간적인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현재이 낮거나 또는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현재이 높거나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에 보면은 금에 관련된 게 금 골프공 하나, 뭐 거북이 하나씩 판매하는 게 아니라 총 15건이 있는데요. 이 15건에 172.98g이 감정 가격이 현재 약 1,23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시세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예를 막상 들어서 공매에 들어가면 그 가격에 못 산단 말씀이네요. 아니죠. 그 금액이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예. 그 금액 이상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아, 예를 예. 들어서 감정 가격이 1,200인데 네. 내가 1,200을 투자해서 뭐 1,0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 500을 벌어야 되겠다 말하면은 가격을 그것만 쓰든지 안 그러면 나는 100만 원만 벌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쓰든지. 그런데 이 동사는 예를 들어서 1,230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2천만 원에 팔게 되면은 약 780만 원의 시세 차익이 있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 없다는 것. 또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없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네네. 그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명품식이나 금괴를 사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걸 갖다 점유라 그러거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동산과 부동산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부동산이 불안개했을 때는 금괴나 고가의 그림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이유가 예. 그런 세금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꼭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매우 저렴해요. 현재 시세보다. 근데 이것을 얼마에 입찰하겠는가? 입찰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전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시계가 1억까지 떨어졌다가 뭐 1억 2천에 낙찰된 그런 사례들도 종종 예, 있듯이 내가 이것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상승할 것인가? 지금 현재 단기 차익을 노릴 것인가를 그런 기준을 두고 입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경매 얘기 듣다 보면은 이제 저 새벽에 저 항구도시 가면은 배 들어오고 나서 막 경매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떠오르는데 예. 그럼 이 공매도 아까 사이트는 알려주셨고 들어가서 물건을 봤습니다.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어느 장소에 가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소에서 하는 걸 때문에 현장 입찰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장 입찰. 특히 이제 농수산물이 그러죠. 네. 네. 경매가 또 현장 입찰입니다. 법원에 가서 합니다. 근데 공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근무하거나 딴 데 가면서 입찰 기간이 그날 그 시간이 아니라 보통 압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온비드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 공인 인증서는 은행용이 있고 보명이 있는데 보명은 유료입니다. 예. 자, 보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온비드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은 네. 전국 전국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서 입찰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방 가면서도 그냥 PC방에 들어가서 또 공인인증서 USB에 꽂고 예. 입찰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시구나. 이
온라인 비등 시스템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모바일로도 되나요? 모바일로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제가 모바일도 모바일로 보면은 된대요. 지금 안에서 확인을 했는데 언비드 사이트에 모바일로 있는데요. 된대요. 저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PC로 바로 USB 꽂고 입찰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찰됐다, 낙찰받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내 등록된 계좌로 바로 10% 보증금이 그 다음날 환불이 되고 만약에 내가 낙찰자가 됐다, 승자가 됐다 그랬을 때는 또 낙찰 대금이 3천만 원 이하이면은 7일 이내에, 3천만 원 이상이면은 30일 이내에 가상 계좌로 바로 또 온라인 납부를 하면은 제가 낙찰자가 되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 예. 아 그래. 일단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마음이 놓이는 게 공인인증서만 해결하면 되는구나. 뭐 예. 깔고 또 깔고 뭐 막 비밀번호 아이디 막 해야 되는 건 안 해도 되는군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인기 상품이었었는데요. 회원권이 또 공매 굉장히 사이트에도 시세보다 예. 저렴하게 예. 골프 회원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지금도 골프 회원권이 한 6개 정도 지금 입찰 대기 중에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어떤 물품들이 공매로 올라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예,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예. 대부분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혹시 그 중에 진짜 명품인 줄 아는데 가품 저 짝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그 공매에 진행 중인 그 금 골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속에 쇳덩어리인지 글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동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동상 감정 평가원이라는 감정 평가원과 그리고 명품 감정 평가원이라는 두 개의 감정 평가원에서 감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그런 품질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믿으십시오. 믿을 수 예, 있군요. 믿을 수 있다. 예. 이게 공매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수시로 이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모든 곳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걸 갖다 우리는 압류재산이라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네.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압류재산은 감정 평가를 한 이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1회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이면 40%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압류재산은 정기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요. 그 외에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탁하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서울 시내 뭐 지하철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그 임대하는 그런 그 점포들이 있죠. 임대. 예. 내가 만약에 은퇴해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뭐 권리금, 보증금이 필요하는데 국가가 보유하는 이 부동산은 보증금이 없고 권리금이 없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4, 4분기 분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서 부정기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부터 18일까지 또 지금 이제 공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수요일 네. 오후 5시까지 압류재산의 공매가 진행됩니다. 압류재산. 예. 그러면은 이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공매에 또 참여를 해서 좀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고 싶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고 이게 또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자, 전년도 제 지인 같은 경우에 사례가요. 예. 제주도에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숙소가 부족하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나 사라. 사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콘도미니엄이 감정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예. 뭐 한 절반 가격에 그 콘도미니엄을 낙찰을 받아서 예. 여름에 그 휴가를 간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는 최저 가격 예를 예.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10% 떨어지면은 90만 원이 처리되죠. 그 최저 가격에 내가 응찰하고자 하는 가격에 10%만 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5%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10%인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조건의 사이트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보증금이 몇 프로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10%에서 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이 낙찰 되면은 취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10%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각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우리 아니, 또 교수님 조금 더 들어봐야 될 조금 더 거 아니에요? 들어봐야 돼요? 아니 지난주에 그 예. 현대아파트 감정가 12억짜리가 절반까지 떨어지고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예. 됐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18명이 응찰을 해서 예? 18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예. 18명 이요? 8억대에 낙찰됐는데요. 예. 전세가 이하로 낙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가 이하로 낙찰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또 거예요? 소유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경매나 예, 예. 공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런데 이 정품을 이게 인증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믿고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품이 또 이렇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해갖고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된 물건 중에 그런 물건들은 그래요?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매각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 제가 지금도 보니까는 뭐 세계 3대 명품 시계 중에 하나인 예. 뭐 오데마 피게라는 시계가 예. 지금 네네. 공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보통 제가 알아본 바에만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4천만 원대로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두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그래요? 하고 보증서가 첨부된 그런 상품입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좀 주의해야 될 점 좀 알려주세요. 자, 주의할 점이라면은 첫째는 현재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특히 금괴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철저한 시세 파악과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보증금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잔금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점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시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신력을 믿고 입찰하시면은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 앞서 제가 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 이게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찰됐을 경우에는 보통 10%씩 가격이 떨어져요. 저감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까지 유찰됐다 그러면은 일단 중지를 시켜서 네.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해서 실익이 있을 때까지 공매를 진행시키는데요. 네. 어떤 물건들은 거의 뭐 한 10% 20%까지 떨어진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온비드 사이트 이제 검색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뭐 명품 시계 뭐 이런 건 대충 감이 오는데 부동산도 감이 오고 주로 또 이런 것도 공매 시장에 올라와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까지? 요즘 그 네. 은퇴자들이 늘어나는데요. 은퇴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에 대출을 받고 없는 돈을 받고 해서 보증금 주고 권리금 주고 사업을 하다가 물론 잘 되면 좋지만은 안 되면은 경매가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방 곳곳에 카페테리아 또는 음식점 그리고 서울 시내의 그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이트에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입지를 내가 판단을 하고 이게 사업이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대 물건을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보증금 필요 없이 권리금 필요 없이 월 그 임대료를 사에 분납해서 영업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해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선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은퇴자들에게 좋은 상품이 바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자, 어떤 분이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싸게 사주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 국방부의 토지는 그렇게 브로커들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라고 제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공개 매각을 한다는 것 꼭 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브로커한테 속지는 말자.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